정도 감독단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자,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해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리 1300m 제4경주 4경주 상마와 3단 빅토리 안쪽 게이트 이점이라고 한다면 순발력이 있는 마피기 때문에 상마 토스코노 코노바켓은 솔직히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관심 많이 하고 있고요. 3번 놓고 4번 3 빅토리 2위 자리 지켜내면서 경주리 12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흑경주입니다. 선행권에서는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우마 IBS 말이 기업 기술도 적용해봤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는 표현을 해줬었는데 12를 놓고 결국 글로벌 이어갑니다. 2위는 8번 막 글로벌 웨크. 멘트가 매번 똑같으니까 좀 식상하긴 해. 그래도 어쩌겠어. 이 대가리가 점점 안 굴러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를 자꾸 한다는 게 제가 참 못된 것 같아요. 정말 어쩐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먹는 빵도 제가 좀 이렇게 유별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냥 먹기 시작한 거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심 메뉴가 딱 세 가지입니다. 비빔밥 아니면 돈가스 아니면 김치볶음밥. 이 세 가지밖에 안 먹어요. 무슨 최민식도 아니고 볶음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먹어봐서 검증된 것들 이런 것들을 먹고, 가던 길도 좀 이렇게 한 번은 좀 이렇게 바람도 쐴게 해서 다른 길도 한번 가보고 하지만 갔던 길만 계속 가고, 뭐 잼 들어간 빵도 안 먹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서 도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긴 버릇 중에 하나인데, 방송도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지겹겠어. 뭐 내 얼굴 보려고 방송 보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변화가 있고 그래야지 좀 방송도 재밌고. 일단 재밌어야지 보는 사람도 지겹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요즘 많이 재미없게 하는 것 같아서 음담패설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을 때 이 초심을 좀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좀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까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좀 나약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죄송하긴 한데 어떡하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원하는 대로. 제가 이렇게 집에 누워있으면, 침대에 이렇게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열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저 면티나 이렇게 하나 입고 자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작년에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이 면티가, 보통 이렇게 반팔 면티를 입고 자면, 이 면티가 배 있는 데만 이렇게, 여기 뭐예요? 배꼽 이쪽, 여기까지, 젖꼭지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말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 신체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다가 이렇게 계속 말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걸리는 거지, 자꾸 배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생기는 변화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제가 캐치해내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경마도 그렇습니다. 젊은 예상가도 있을 거고, 저보다 위에 선배 예상가도 있을 거고, 또 제 또래 예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마도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면서 흐름이나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하지만 구태의원한 경마의 방식을 가지고 간다면, 바뀐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저도 한낱 변화에 무식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마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나 지난주부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운동도 시작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마를 보면 정말 많이 바뀌었죠. 20년 전의 경마와 지금의 경마가 많이 바뀌었는데, 정말 내가 너무나도 그런 구태의원한 악습을 펼치는 것들에 휘말려서 내 스스로 막 내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보다 정말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얼마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하는 방법이 자꾸 실패를 하고 안 좋다고 한다면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게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한대건의 은담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뭐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리고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새롭구나,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뱃살부터 좀 빼고. 뱃살이 너무 나왔어요. 되게 황당해.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더라고. 면티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어느 날은 씨발 내 코까지 올라가는 거 있어. 이게 못 내려가나 봐. 아, 좀 답답하다 진짜 한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자, 1월 경마 출발해 볼까요? 승부처 먼저 공지해 드릴게요. 한대원의 승부처는요, 5개입니다. 2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2, 5, 8, 10. 이렇게 5개의 승부처를 준비했고요. 그 중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 더바가 초특급 메인 승부처는 10경주가 되겠고요. 2경주는 현장 승부 경주로 삼았어요. 제가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현장에서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경주 승부처 잡았는데, 현장 승부 경주로 잡았고요. 일단은 2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2, 5, 7, 8, 10. 5개의 승부처인데,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라는 거. 그리고 부산경마는 2경주와 4경주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경주가 많죠. 아, 일요일날은 정말 내가 자신 있는데 결과까지 한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마 1경주 출발합니다. 정조리 1300이고 9마리의 마필들. 약간 우열은 드러났는데 반신반의. 예. 액면,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전력만 본다면은 8마 돌아온 아침에가 못 뛸만한 조건은 아니죠. 56.5kg라는 중량을 짊어졌지만 5마 로얄 프린스라든가 6마 대우나가 인기권인데 대우나는 약간 추이평에 가깝고 로얄 프린스는 선입권에서 결정력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8마 돌아온 아침에가 그 정도의 걸음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한 자리에 처지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침에가 지금까지 이 오전을 치르면서 첫 입상에 성공을 했던 직전 경주 전까지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자세가 높죠. 고개가 좀 들려있고 그러니까 뛰는 모습이 항상 불안했었어요, 사실. 지난번에는 좀 의욕적으로 선두권에 가세를 하고 나서 이제 끝걸음이 더 나온 건데 얘는 끝걸음이 항상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가 좀 고개가 들려있다 보니까 향후에 장거리 경주로 갔을 때에 돌아오는 아침에 더 잘 뛸 것이다? 이거는 회의적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게이트도 8번 조건에 어차피 3착만 해도 승급을 해요. 돌아오는 아침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타고, 당연히 3착보다는 우승해서 가고 싶은 게 욕심이긴 한데, 고개가 높은 마필이 부담량 늘어나고 외곽으로 밀렸다? 이런 부분들이 가서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이나 우승이 아닌 뭐 착순권이나 순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깨질 여지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뭐 객관적인 액면상으로 본다면은 설마 돌아온 아침에를 무시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죠. 만남은 기수들의 얘기로만 한다면, 토대로만 한다면 만남은 이동화 기수는 로얄 프린스가 지난번 경주 때보다도 더 나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조교 때 모습도 그렇고 뛰는 모습만 놓고 보면은 참 믿음감이 좀 덜 가죠. 좀 거리에 무뎌지는 모습도 있고. 발주가 빠르지 않은 모습에서 자리만 잡고 항상 쥐어짜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인가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사실 안 들어요. 근데 편성은 잘 골라냈고 뭐 안 될 거 없다고 보시고 6번마 대우나도 지난번에 약체 편성에서 끝걸음만 남기고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이경주 이후에 골마겜이 있어요. 골마겜이 하루 정도 있고 만나본 박태정 기수가 제가 태정이 형을 잘 믿지 않는데 컨디션은 괜찮다고 하네요. 조기 때 모습을 보면. 또 이마필이 계속 꾸준하게 걸음을 보여줍니다. 순발력도 있고, 직선의 끝걸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상태라고 한다면, 5번, 6번, 8번의 이 게이트 이탈 능력은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박태정 기수의 능력으로 밀어서 선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6번 마필을 놓고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컨디션 좋다고 하니까, 내용을 전체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전복 캡틴이 좀 기복을 보이고, 능력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혼자 나중에 어부지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뭐 대명 챔피언은 아직 아니고. 7번 파인아트도 곧잘 올라와요. 곧잘 올라오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확연한 맛이 없어서 좀 찝찝해요, 항상. 그래서 이 마필은 한두 번 정도는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6번가 대운하를 놓고 공략을 해보겠고요. 5번 로얄 프린스와 8번 돌아온 아침에 두 마필 다 한 마리는 내용이 좋고 한 마리는 액면 사이즈 상으로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니까 6번 놓고 5번, 8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배당이 나온다면 1번이나 7번인데 두 마리 앞필은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경주 6번 놓고 배팅 한번 해보십시오. 최종 정리는 현장에서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은 이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m고요. 12마리 앞필드.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가 한대건의 현장 승부입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맞아 떨어진다면 이 경주가 승부하겠습니다. 일단 능력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는 능력마다 뭐 나하지 마피다고 해봤자 인기권인데 8번만 미드파크와 실론 벨리문이 아마도 현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마필 다 전형적으로 좀 추입에 가깝고 또 지난번 경주 때 실론 벨리문은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고 편성 때문에 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8번, 11번의 최저배당 막고는 좀 부러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8번, 11번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이 어떠한 마필이냐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한동안에 눈에 딱 들어온 마필 한 마리가 있었고요. 경주의 조건도 상당히 좋아졌고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마필의 걸음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이 경주가 한대건의 현장 승부처인데 그런데 제가 이 경주를 뭐 반드시 승부하겠다, 메인 승부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 마필이 좀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충나로 놓기에는 한 2% 부족하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게 좋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건너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현장까지 더 알아볼 수 있으면 더 알아보고요. 또 현장 컨디션까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한대건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그리고 첫 번째 현장 승부처라고 하겠습니다. 이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면은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제발 부탁이니까는 경주 시작 10분 전 20분에 입금하고 전화 주지 말라고. 되게 힘들어. 그러려면 신청하지 마. 힘들어 죽겠어. 아주.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좀 많이 힘들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좀 일찍 하면 좋잖아요. 그죠? 미지미지 하시고 하루 전에 하셔도 괜찮아요. 뭐 제 전화번호 다 오픈돼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나 오늘 입금했는데 내일 거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뭐. 그잖아. 꼭 그거 갖다가 그냥 앞에 닥쳐갖고 하려니까 힘든 거지 사람이. 무통장 문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060 문자도 이 번호 다 나오고 있으니까 060 문자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제 목소리가 그리우신 분들 현장 예상도 060-701-999 번호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경은 상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m 9마리 앞필드. 방송에선 얘기해놓고 결국 못 잡아먹었던 이번 불사불패. 2월달 경주 이후에 지금 길어졌죠. 대승기법의 불사불패까지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대승기법 놓고 할 건데 근데 제가 현장에서는 믿지를 못하고 이동욱 기술을 51.1배를 놓쳐버렸습니다. 아주평으로 한 방으로 끝났다면은 짭짤한 배당을 먹을 수 있었던 경주였었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경주긴 했습니다. 안 되겠죠. 아니, 사실 뭐 이번 필은 뭐 운이 좀 많이 따랐던 경주 편성이 좀 약했는데 뭐 지난번 경주 못지않게 편성은 약하긴 하지만 출전 주기도 늘어졌고 조기 때 모습 보면은 너무 힘으로 뛰려고만 해서 아닌 것 같아요. 자, 3번 승리날에 사실 이마필이 우승을 한번 했던 경주는 편성이 약했습니다. 데뷔전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경주 2월 4일 경주에서는 출전주기 길게 가지고 나와서 붙지를 않아요. 외곽이라서 그런가? 안쪽으로 한번 봐야지 그랬는데 3월 11일 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을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추천도 해드렸었고요. 마필이 이제 재결위원들의 얘기들만 빌리자면 이마필이 그날 경주에서 안장이 밀렸습니다. 근데 안장이 밀린 이유를 보면 마필이 앞에 말에게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 심하게 끌어대서 안장이 밀렸다라고 이혁 기수는 진술을 했고요. 사실 이 안장이 밀린 상태에서 말이 미친 듯이 뛰어왔고 콜린킹을 거의 이겼죠. 그래서 원래는 이 경주가 매니파크의 승리 날의 막권으로 끝이 나는 경주였습니다. 근데 콜린킹이 정말 재수 좋게 4분의 3 마시를 이긴 거밖에 안 되는데 채찍을 내지도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혁 기수가 승리 날에가 정말 아쉽게 패인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내용만 놓고 본다면 3번 승리 날에는 이번 경주 쌍대가리죠. 그 정도의 탄력이라고 한다면 안장이 밀린 상태에서 그 정도 떴는데 왜 당연히 이마필 대가리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3번 승리 아래가 굉장한 선전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안 될 건 없다고 보여요. 근데 이 마필을 제가 이혁 기수랑 얘기를 해보면 오늘 원체 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필이 막 미친 듯이 끌어대니까 위에서 기승자는 어떤 제스처를 하겠어요? 계속 제어만 하고 힘을 비축하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막판에 힘을 써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제어하기가. 예, 그러한 마필이라고 한다면 기승자 지가 지불에 죽을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안장에 밀렸다는 사람만 놓고 본다면은 밀리고도 그 정도의 탄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 경주에 우승까지도 가능하겠지만 마필의 특징만 놓고 봤을 때는 불안한 요소도 분명히 있다. 예, 버리지는 못하겠지만은 뭔가 찝찝한 요소가 있죠. 3번 아레스선더는 사실 능력마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벨리몬과 박빙의 차이를 나섰는데 경주가 원치 잡혔죠.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었었고 선행을 가니까 조금 더 뛰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선행을 낙관할 수는 없죠. 이 마필이 뭐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7번 킹 엑스플로이시라든가 이러한 마필들 뭐 3번 승리라도 끄는 마필이니까 이러한 마필들이 기습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3번 아레스 썬더가 좀 밀릴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마필은 그냥 소소하다는 거. 엄마 슈퍼세이브는 전 정말 이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만큼 다른 마필들이 못 뛰었다. 그러니까 슈퍼세이브라는 마필이 엄청나게 잘 뛰어서 이걸 입상한 게 아니라 다른 마필들이 원체 뭐 편성도 약했고 쓰레기같이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4kg 감량했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승리 아래가 4분의 3반이 줬던 콜린킹 종운이 좀 많이 따랐죠. 걸음이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레이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풀린 것이고요. 이 마필 역시 안 되고 7번 킹 엑스플로잇은 나아진 것 같아요. 마필 자체가 자원이 이적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걸음이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마필이에요. 좀 이 결승전 전방에서 끌다가 지프로 지치는 듯한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걸음을 보니까 물론 이제 웰빙족이라는 부진마한테 졌다는 것은 페인 정말 아쉬운 거긴 하지만 이 마필의 끝걸음은 분명히 나아진 걸음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전 7번 마필 기술도 안정감이 있고 7번 마필을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9번 스카이돌풍도 사실 굉장히 있죠. 지난번에 안마 경주에 출전해서 우승을 한 건데 당일날 이 마필이 결승전 전방에서 이제 채찍질을 하다가 이동화 기수의 채찍과 겹치면서 채찍을 놓칩니다. 그래서 경주에 대한 사연이 있고 정말 밀고만 해서 이마진을 이긴 건데 편성이 굉장히 약했죠. 개쓰레기 같은 편성이었었는데 그 전에 경주를 보면은 이 스카이돌풍은 사실 채찍에 대한 예빈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대기만 하면 막 이제 기울고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나. 그러니까 직전 경주가 채찍이 부딪히면서 놓쳐서 밀기만 하니까 더 뛴 것인지 마필이 걸음이 들어서 더 뛴 것인지 이번이 검증부대가 되겠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전자 쪽에 채찍을 대지 않아야 되는 마필인데 우연치 않게 채찍을 놓쳤고 또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는 밀어주다 보니까는 제 걸음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만나면 허재영 쪽에서는 말은 좋대요. 말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얘기 이름만 따지자면. 네. 이름은 백산여왕은 쉽게 버린 마필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불리한 전개를 했지만 이게 안쪽을 파고드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 등급에서는 한 번은 써먹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편성도 약하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한경주는요, 7번마 킹 엑스플로잇을 놓고 1번마 백산여왕과 3번마 승리나래, 뭐 3번마 아레선더, 9번마 스카이돌풍 이런 마필들의 주목을 하고 있는데 7번 놓고 1번, 3번, 4번, 9번 이 네 마필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불안 요소들 마필이 가지고 있는 지난번 경주의 사연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서 배팅해도 좋지만 한대건이가 생각하는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은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7번마 킹 엑스플로잇을 놓고 이거 승리날에 안장 밀렸다고 엄청나게 떠들어 댈 거야 사람들이. 이러고 나서 잘 뛰는 마필도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 마필은 너무 미친 듯이 끌어대니까 뭐 미친년 거시기를 받나 말이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런 건 또 선행 가버리면 더 안 뛴다. 지푸려 지쳐갖고 잘 보십시오 한번. 자, 설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를 보인 마필이 바로 이번 옥드림이죠.
사실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들이 했었고 이 정도로 뜰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하정우 기수를 만났을 때 이 옥드림하고 그 다음 경주였던 형광사라는 마필이 있었어요. 그건 어디서 사정 말이었나? 능력 부진당했는데 이 옥드림하고 형광사의 컨디션이 조결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옥드림이 조기 때는 나아 보였는데 저 나가도 되나? 이런 반신반의 워낙에 보여준 거는 바닥이니까. 근데 얘를 1경주 때 선행을 받아갖고 꽂힌 거예요. 너무 잘 탔죠. 선행을 나가서 마필들이 잡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경주였던 형광사의 경주에서도 하정훈이가 옥드림과 형광사 좋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귀가 얇아갖고 그럼 내가 형광사 놓친 게 있나? 그래 같이 가보자. 게이트가 딱 열리고 형광사 선행을 나가는 거야. 야, 저거 진짜 되나보다. 그 당시에 형광사가 굉장히 인기 순위가 밀려 있었습니다. 오나보다 했는데 오긴 개똥이 나오냐고 능력부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작 추천해드렸던 이번 옥드림은 막건 조합 잘못해서 제대로 못 마치고 결국은 뭐예요? 형광사는 추천해드렸다가 걔 쌍둥은 다쳐먹고 참 나는 복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비하인드고요. 자, 옥드림이 선행을 가려면 이 6번마 제주의 바람을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좀 물리칠 수 있다고 봐요. 안쪽 게이트의 이점이면 하정훈 기수도 선행만 뽑아내는 데는 일각견이 있어요. 근데 기승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승급전이라는 핸디는 가지고 있어도 말이 없어요, 사실. 능력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주의 바람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선행을 가도 얘가 쓰고 따라가도 좀 이렇게 지멋대로 뛰려는 경향이 있고. 옥드림이 따라갈 수 있죠. 이거 제주의 바람이 나가고 옥드림이 따라갈 수 있는데, 따라간다고 안 되겠습니까, 옥드림이. 지난번에도 약간 따라가는 경주에 제스처도 있었는데, 중간에 넘어가는 모습이었었지. 자, 3번 리틀라이트는 박상훈 기수를 만나보면은 객관적으로 좋아졌다고 하고요. 근데 25 정도는 한 번 입상한 마필인데, 좋아져도 얼마나 찔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편성으로 보면 선두권이 무너진 공산이 있잖아요. 6번 제주의 바람도 그렇고, 옥드림도 두 마필 경합이 있기 때문에, 혼전 와중에 뛴다면 3번 리틀라이트. 10번 파티파워도 이제부터 봐야죠. 이게 15조 마필들의 패턴들이 거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올라가서 이제 바닥을 기다가 결국은 강급이 되고 한 두세 번째 내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면서 칼을 박박 갈아서 상급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바로 지금 강급입니다. 이번 경주가 강급이 돼서 지금 경주부터 이 파티파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바닥을 기면서 꼴찌를 했던 건 다 잊으십시오. 파티파워가 도대체 얼마만큼 변화를 보이는지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경마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누구하고 얘기하고 마사회 얘기하고 보시는 마주님 조교사님들 제발 지금 부탁이니까 다 먹고 살게 제발 좀 얘기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파티파워도 박희철 조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신사합니다. 박희철 조교사님도 그렇고 그 조규보 형도 그렇고 두 분이 전부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패턴은 솔직히 이렇게 좋아하는 패턴은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하니까 어쨌든 간에 10번 파티파는 보세요. 네, 관심 가져보시고. 레이지미업은 사연이 있으니까 패출을 났잖아요. 패출을 나서 못 뛴 마필이 바로 잘 뛰는 경우는 없지만 요즘은 워낙에 의학이 발달이 돼서 또 패출혈도 경중이 있잖아요. 아주 심한 패출혈이 있고 그냥 살짝 비친 패출혈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레지머의 객관적인 뛴걸음이라고 한다면 편성도 안 될 것도 없잖아요. 1번은 럭키미스도 사실 이걸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는데 데뷔전 깜짝 우승 한번 하고 그러고서는 인기 많은 두 번에 팔렸어요. 그러면 바닥입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김정준 기수가 매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좋다고. 말이 안 좋아졌다고. 근데 인기 1위로 팔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도 인기 많은 팔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월 11일 경주 이후에 안정 올라가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후두염이 옵니다. 후두염이 와서 이제 호흡이 안 되겠죠. 이제 콧물도 계속 나고 김정준 기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란 콧물 계속 나오는데 걱정이다. 언젠가는 뛰겠죠. 32조의 마방의 자원이기 때문에 마방에서 말을 살려서 잘 뛸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뭔가 아직까지는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옥드림을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9번마 레이지미업, 10번 파티파워, 이 두 마리의 마필과 4번마 리틀라이트, 6번 제주의 바람인데, 제주의 바람보다는 2번 놓고 4번, 9번, 10번 이렇게 올라오는 추입형의 각지대 마필들에게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러한 경주 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4경주는 2번 놓고 4번, 9번, 10번 말씀드리고, 뭐 제주의 바람은 어차피 인기권이니까 현장 주로 상황을 보고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상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마리 아필들. 약간 좀 우격이 드러났는데 이게 긴감인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휴양마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자, 일단 1번 샤인스타는 그냥 개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항상 그래왔지만 직선공에서 바깥으로 기댐 때문에 출전 정지 2개월을 받았고요. 매번 그래왔죠. 그러니까 지가 조금 편하게 뛰면은 저 안기되고 잘 타는데 뭔가 좀 누가 괴롭히면은 삐져버리는 이런 못된 악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선두권에 가담을 할 수 있는 1번 게이트의 이점이 있습니다. 발주가 빠른 마필들이 요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삐지지만 않는다면은 90% 이상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3번 블랙텐도 마찬가지죠. 장기 휴양을 했는데 작년 5월달에 출전 이후에 공백이에요. 별다른 질병도 없었고 뭐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마필이 안 좋으니까 뭐 휴양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알아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데뷔전 때의 걸음이라든가 아니면 주행검사 때의 제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싹수가 워낙에 있는 마필입니다. 끌고 가는 맛도 상당히 좋고 경합을 했을 때 더 뛰려는 맛도 있기 때문에 뭐 안 될 거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마 그랜드 환호는 사실 편성의 약체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과도한 인기보다는 조금 믿음감이 좀 떨어지고요. 이 10분마 썬더스트럭이 지난번 경우 때 정말 놀라운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선전을 했는데 역시나 한 번 더 제대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걸음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삐지고 휴양하고 뭐 걸음 없고 이런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마필은 10분마 썬더스트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3번 블랙텐을 놓고 하는 거고요. 좀 안전빵으로 한다면 10번 썬더스트럭을 놓고 하는데 저는 공격적으로 한번 1번과 4번 이 휴양마들을 포커스를 맞춰보고 두 마필 중에서 충만을 선정을 해서 현장에서 때려보겠습니다. 뭐 8리는 7번 미스트 탱크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안 되고 그 마필들을 보려면 차라리 2번과 골든킹이라든가 아니면 7번 6번 코리아헌터 이런 전력이 다 드러나서 이미 한계를 드러내는 마필들의 3번 마권을 차라리 공략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는요. 휴양마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1번 샤인스타와 4번 블랙텐 체크해 놓으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입니다. 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요 경주부터 제대로 한번 때려봐야죠. 굉장히 재밌는 마필들이 많아요. 1번 슈퍼삭스 체크해 놓으시고요. 3번 어메이징 삭스, 3번 금화 어누이티, 요 1번, 3번, 4번. 한대건의 중심 막권입니다. 사실 이 세 마리의 마필이 중심 막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 6번은 맨하탄 뮤직이라든가 10번 리딩 레이서 이러한 마필들이 이변권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겁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4번, 6번, 10번 이 마필들을 가지고 한대건은 승부를 할 생각이고요. 제가 시원하게 마번 까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마번을 까드렸는데 도대체 어느 마필을 놓고 주력으로 때릴 것이냐 이것까지 공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 내가 이거 승부한다고 내가 장사하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내 일반 경주를 들어줘. 뭘 들어줘? 여러분들 내 승부 경주밖에 안 들어주잖아. 이거는 그냥 내가 대관이 뽀찌줬다 생각하시고 음성 정보 들어주시고 문자 정보 들어달라고 제가 마번 오픈해드리는 거예요. 한대건은 승부를 하겠습니다. 1번, 3번, 4번, 6번, 10번인데 이 안에 내용 좋은 마필은 2마리 정도 있어요. 그리고 경주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상태 회복세 이런 것들 그리고 경주마의 능력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승부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자, 내용이 좋은 2마리의 마필만 골라가셔도 여러분들은 이번 경기 성공하시는 겁니다. 자, 한대건이가 자세하게 현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5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봅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300m 10마리 마필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부상영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참 고만고만하죠. 고만고만하고 보여준 거름보다는 기복이 원체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를 덧띄워줄 것 같은데 이러한 마필들도 사실 능력들이 없습니다. 자, 1번 스타일리시는 20점 만에 결국은 승급을 했습니다. 지금 국산 4등급에 올라온 거고요. 항상 기복을 밥 먹듯이 했던 마필인데 KT 여권도가 감량의 혜택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이번 위닝 넘버도 자꾸 착순간에 갖다 대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이미 나이가 7살에 접어든 마필입니다. 뭐 더 이상 보여줄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필들이 배당판에서 약간씩 팔려준다고 한다면 이경주는 충분히 배팅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강한 마필이다. 이렇게 인기권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이 마필이 대단한 마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필을 꺾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다들 도토리 키재기의 경주고 능력마가 없는 경주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보다는 예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 그리고 컨트롤을 하기 시작한 마필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된다. 자, 한대건 이 한 경주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관리 마필 잘 챙겨가시고요. 한대건 메인 승부처예요. 이번 이경주 배당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자, 한대건 기대해 주시고 정확하게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부상영마 이경주 많은 관심, 응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사실 뭐 믿음감이 가는 마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경주에 잘 뛰었던 마필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일본 IBS맨은 지난번에 제가 이 상하이 팡팡을 놓치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지선이를 빼고 내가 적중을 했나? 아이씨,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적중했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BS맨의 상하이 팡팡을 제가 불러들었나 안 불러들었나 모르겠네. 하여간 IBS맨을 데려왔어요. 지선이가 인기님만 팔렸는데 지선이 빼고 제가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까지도 들었던 경주입니다. 그 정도는 뛰죠. 55.5km고 또 IBS맨이 지난번에 따라가서 늦추입을 약간 했었는데 걸음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편성 때문에 오고 오긴 하지만 IBS맨이 승부가 걸리면 선행을 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경주를 풀면 자신의 걸음보다 더 뛰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게이트의 여건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마필을 개무시하고 싶은데 1번만 아니면 개무시했을 거야. 근데 1번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고 부상장 올라갔다 하더라도 경주의 조건이 일단 좋아요. 아예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3번 스피드 청룡은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김동수 기수를 만나보면 이 마필 땡땡이 기질이 너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동수는 이제 조교를 하면서 그걸 맞춰봤잖아요. 이 마필의 특징을 워낙 잘 알고 있어서 이 마필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아는 기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솔직히 기대를 해봤는데 이게 또 실전에서 그 지랄을 연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좀 반신반의하는 마필이긴 하지만 능력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악벽을 잘 잡고 타면은 상금벌이를 하는 거고 그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꼴찌하는 그런 기복형이라는 게 문제지 나쁘진 않고. 오늘 더블 골드는 이렇게 개바닥을 길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워낙에 직선에 추임력이 있고 따라가서도 한 발을 썼던 마필인데 이날 경주에서는 얘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꼴값을 떨었고요. 아직까지는 뭐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이고 조기도 나아진 모습이 있어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6번 온니고도 쥐어짜고 그 정도 걸음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믿음감 안 가고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1번과 4번, 4번과 1번 이 두 마리의 마필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5번과 6번에 과연 막판 한 발이 얼마나 통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4번, 4번, 1번 두 마리 마필 좀 더 관심 있게 보겠고요. 5번, 6번 배당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3경주입니다. 8마리 마필들. 사실 이번 경주가 별거 없다고 생각을 했던 6번 교학상장이 정말 편성을 기가 막히게 골라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19조의 해안이 참 돋보이는 경주인데 다들 거기서 거기에요. 뭐 1번 하이스펙이 선행을 이끌고 지금 52kg 중량까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2.5kg 감량까지 있기 때문에 강공은 눈으로 보듯 뻔하죠. 그래서 이번 하이스펙이 경주의 조건으로 본다면 충박감에서 유력하지만
말을 계속 만들어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교학상장이 지난번에 여유가 없는 입상이긴 하지만 1600m를 처음 뛰는데도 그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 오선 킹이지는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난조인 것 같고요. 편성은 잘 만났지만 3번 동방불패도 자, 이 마필은 제가 팔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결정력이 없어요. 선유권에 가담을 해도 끝걸음이 더 안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인권 등짝이라고 하더라도 쥐어짜고 걸음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먼저 되는 마필입니다. 저는 부장님과 3경주는요 1번만 하이스펙을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량의 이점이 크기 때문에 52.5kg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걔 삽질거리 한 거 이번에는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번 하이스펙을 놓고 6번만 교학상장 7번 오선 킹이지 두 마필 중에서 준영막권과 방어막권을 선정을 하면서 상경주는 그렇게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6번마 교학상장이 아마 인기마로 팔리고 6번 1번이 대길이든가 6번 7번이 대길인데 저는 차라리 좀 더 공격적으로 1번 마필을 놓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설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m고요. 9마리 마필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과포장된 마필이 많아요. 특히나 2번마 스위틀리 휴머가 바로 그 과포장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최근 경기에 못 뛴 걸음이 아니죠.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끈끈하게 버티면서 지난번에 3차이긴 하지만은 이게 선입권에서 이 정도 걸음을 보인 게 지난번에가 가장 잘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솔직히 능력마가 아닙니다. 제가 이 스위틀리 휴머를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입권에 가담을 한다든가 선행을 나가면 끈끈하게 버텨야 되는데 그 지구력 부족 현상이 원체 심하다. 그래서 경합이 없고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었을 때 성적이 더 나오는 거지. 제발 이 마필을 놓고 충마로 놓고 승부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 역시나 같은 맥락입니다. 뭐 스위트빌러 히머가 뭐 조교 때 펄펄 날아다닌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셔도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예요. 자, 이번마 스위트빌러 히머 이 마필을 충마로 놓고 승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드럼 마필이 많아요. 3번, 4번, 5번. 이 세 마리 마필이 우선적인 관심 마필이고 8번 한성킹까지도 배당권의 인기권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가 제가 무시하는 마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기를 끌고 여러분들이 배당판을 보면 야 저건 그냥 다른가 봐. 저렇게 팔려. 이러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팅하려는 그 마필을 한대건은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필만 여러분들이 솎아내도 여러분들 이번 경기 돈이 됩니다. 자, 한대건 승부해 보겠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7경주 출전수 작다 하더라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분명히 변수 예언이 있습니다. 자, 한대건 의도적으로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번호 문자는 뭐 7경주니까 신경 안 할 거 아니야? 네. 음성정보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800m고요. 10마리의 마필들. 경주로 1900m 레스토랑파크 부산 경남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8경주 한번 프라이드 스타도 출전 주기가 길어졌지 질병 없이 출전 주기가 길어진 거기 때문에 7번만 히든 템포 외곽에서 선행을 못 나간다는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 막스타일 때 너무 좋습니다. 1번 놓고 7번 들여 쭉 7번 히든 챔프 결국 경주고리 1800m 레스토랑파크 부산 경남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넬콤 에이스 파워도 상태 좋고요. 최근의 모습이 아마 가장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력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이. 근데 결정력이 생겨주면서 5번 놓고 5번 안쪽에 6번 에이스 파워와 5번 월드 넘버. 최근에 수성이 정말 좋은 마필들이 있죠. 이번만 시간의 지혜가 사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입상. 지난번에 거리를 늘려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봤는데 역시나 인기적으로 팔리고 걸음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충분히 놓고 할 생각은 없어요. 자,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지만 현 등급에서도 강단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결코 현 등급에서 무시가 당한 마필들이 아니고요. 경주가 꼬였고 늦바라고 방해받고 이러한 마필들의 사연이 워낙에 많은 경주예요. 그러지만 않는다면 한대건의 승부마권을 지켜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뭐 3번만 우사인 볼트라든가 3번 무적신화,
9번 CF스타, 7번 킹짱 이 4마리 앞으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1번만 이치어 자이언트가 지난번에 1800m 번태를 했다고 상당한 인기골로 팔리는데 이거 잘라내니까 한대건 승부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번 이치어 자이언트는 저는 쉽지 않은 경주가 예상이 된다. 자, 인기만 한 마리 삭제하고 한대건이 공략하는 마필들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번 경주는 이길만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마법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충발 싸움이죠. 어떠한 나필을 놓고 승부를 해서 정확하게 배팅을 해서 먹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산경마 4경주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지만 제가 기운이 더 나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8경주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1800m 한대건에 이어지는 엎어치기 7경주에 이어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출전 두수는 많지 않아요. 근데 많지 않은데 약간 좀 냄새가 나는 경우죠. 한대건이 지난번에 승부를 했다가 조금 쪽팔렸던 마필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나도 좀 아쉬웠었고 왜 이럴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었고 그리고 그 마필이 제가 그 전에 들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만나봤던 기수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저를 까거나 저한테 구라를 낸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마필 상태는 좋았고요. 당일날 어떠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마필이 못 뛴 것이 아닌가. 그 마필에 대한 상황까지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도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대건 메인 승부로 승부를 할 생각이고요. 8마리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마법을 압축해드리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여러분들한테 들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마법 오픈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지난번에 못 뛰었다고 해서 그 마필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대건은 그 마필을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현장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후회 없는 승부로 그리고 검증받는 무대로 한대건이 그래 네가 열심히 취재 다녔구나 열심히 준비했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적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봅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에 1600m고요. 뭐 검증된 전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잘 뛰죠. 예. 올해 3관마에 도전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뭐 내놓으라 하는 마필들이 다 나왔고 또 서울에서 2마리 마필 3마리죠. 마스크와 모네플라인 가운챔프 이러한 마필들이 서울에서 내려가서 정말 이제 내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평가를 받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게 짜여져 있고요. 1조의 백강렬 마방은 영천더비와 월드선을 동반 출전시켰고 19조의 김영관 마방은 액턴 블레이드와 디바이드 윈드를 2마리를 동반 출전시켰습니다. 제비 뽑기에서는 19조가 좀 밀렸어요. 안쪽에 게이트를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2마필 다 8번과 9번을 착용하는 바람에 좀 재수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경주만 하는 게 물론 이제 능력으로 이겨주면 좋지만 당일날의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 번호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이트 번호 싸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번 영천더비가 가장 좋은 경주의 조건을 맞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검증된 전력은 아니지만 데뷔했을 당시부터 뛰어온 걸음을 보면 이 마필의 한계가 도대체 어딜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 영천더비 반드시 한번 관심 보시고 자, 서울에서 내려간 3번 마스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영철 기수 형철이 형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3번 안쪽이면 뭐 어쩌고 했는데 정말 3번 안쪽을 뽑았네요. 좀 재수가 좋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6번 월드선도 많이 살아난 모습 8번 9번은 뭐 객관적인 능력으로 다산 경기로 다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마가 아니라고 알 수가 없겠죠. 종합필 다. 그래서 어차피 뭐 19조와 1조의 양강 구도의 싸움이라고 봤을 때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영천 더비가 대상 경주에 대한 경험이 좀 작고 능력은 좀 딸릴 수 있지만 이제 이번 경주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폭발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권한을 보여주지 않을까. 2번을 가장 관심 가지고 있고 6번, 8번, 9번 역시나 무사시용 전제고요. 현장에서 한번 이 경주는 좀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출전만 필은 적긴 하지만 어느 한 마필이 딱 부러지게 정말 우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보는 재미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액으로만 공략해 보십시오. 자, 설경마 구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추천했고요. 한번 이변을 노려보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바람이 분다는 강급이 됐죠. 이건 참 사연이 많은 마필입니다. 뭐 그 사연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강급이 된 상태에서 감량 기술 이용했고요. 원래 57이죠 이거. 54kg 달았고 이게 원래 강단이 있던 마필이죠. 예전부터 강단이 있었던 마필인데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고 김효정이를 태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경주를 어떻게 풀어라는 그런 의미가 많아요. 이번만 바라보다는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3번만 선제일격도 지난번에 뭐 거름으로 깨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성은 더더욱 약해졌기 때문에 이번 경도 안 될 것 없고요. 한대관이가 재밌게 보는 마필은 9번 롱웨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1700에서 뛰고 지난번 1400 뛰고 나서 또다시 걸음의 보합세를 보였는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성장을 했다? 걸음이 스파이크 터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롱웨이는 이번 경주가 아마 기점으로 변화된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7번 왕의대로가 입상했다고, 순위권에 진입했다고 팔리고 있고, 8번 장산천하가 입상했다고 팔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마필들은 사실 지난번 경주가 국산마 경주에 출전을 해서 선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국산마들이 있는 국산 3군에 나가서 외산마가, 뭐지, 얘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니까 얘가 더 뛴 거고요. 호라 3등급의 경주지만 편성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군으로 돌아왔고 지난번과는 상대가 분명히 틀리다는 점은 그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 마필 7번 왕의대로와 8번 장산천하가 잘 뛰어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한 마리는 또 살려놔야겠지. 예의가 있으니까. 10번 자이언트 킬러도 이 마필은 이동진 기술을 만나보면 장거리가 더 낫다고 해요. 근데 뭐 걸음은 들어왔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변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만 황금들판도 사실 사부작 움직이고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결정력이 좋은 느낌까지는 아니라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2번, 3번, 9번, 12번, 2, 3, 9, 12. 요 4마리 안에서 조금 잘 조합을 해보고 싶은 경주고 한대건이가 재밌게 보는 마필은 2번마 바람이 분다가 9번마 롱웨이예요.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마 배당이 상당히 쏠쏠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승부도 한번 고민해 봤었는데 일단 저 역시 반신반의하는 경주를 배당 나온다고 덜컥 승부 경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뭐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던져줄 수는 없어서 한 번은 검증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2번과 9번은 이번 경우 한대건의 관심 마필입니다. 두 마필 다 못 가지 않고 가지고 가면서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1등급에서는 좀 짧은 단거리죠. 1400m의 경주 거리인데 경주의 조건이 좋아진 마필이 한 마리가 있네요. 자, 1번 가속 엔진입니다. 선행을 구사하면은 잘 안 잡히는 모습이 있는 마필이고 물론 이제 1400보다는 1200이 더 낫다라는 건 저도 뭐 동감하는 부분인데 일단 편성이 완전히 약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해야와의 싸움에서 졌던 마필이고 저는 도저히 선행을 못 간다라는 쪽에 표를 던졌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가속엔진이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풀어졌다 했는데 이날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서 선행을 갔죠. 이번에는 1번 게이트 부담량은 56kg 늘어나긴 했지만 하위군에서 올라온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전부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등급에서 수성이 굵은 일반 가속엔진이 선행으로 주도한다면은 이번 경주는 버텨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져옵니다. 걸음이 회복된 느낌이에요. 이번 무정 원더풀. 전기가 상당히 자유롭고 지난번에 끝걸음이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있겠고요. 3번 무패는 휴양을 갔다 와서 지금 신영철 기술을 불러다가 안 쳤는데 이번 필 나쁘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걸음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워낙에 능력이 있던 마피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7번 파이스티 워리어는 정말 복승률 100%를 이어가면서 1등급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결국은 단거리에서 주로 싸워왔던 마피다는 점에서 단점은 있지만 상태는 좋고요. 10번 담양한호는 역시나 승급전이긴 한데 외곽으로 밀려있고 순발력을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뭐 팔려도 안 된다고 봐야겠죠. 부산경마 6경주는
부단 중량만 놓고 보면 2번만 무조건 원더풀 놓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경주를 주도하는 게 1번만 가성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1번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장에서는 충분히 변동할 소지가 있습니다. 2번만 무조건 원더풀 쪽으로 갈 소지가 있어서 아니면 4번 무패를 놓고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든가요. 그래서 1번, 2번, 4번, 7번 네 마리 앞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병감이 한 마리가 있는데 배당이 나온다면 이 8번 스텔스가 이 선두권에서 복잡할 때 막판 한 발을 쓴다면은 배당권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파괴력 있는 걸음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마필은 딱 천사임만 잘 뜁니다. 그래서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8번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 선정 중요한 경주예요. 자, 부산경마 6경주는 한대건이가 현장에서 충남 선정하면서 의외로 이러한 경주가 짭짤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당 잘 보시고 나 이번 경주 한번 배팅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한대건과 함께 주십시오. 한대건 현장 예상에서 조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일요일 경마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초특급 더바가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등급이죠. 경주리 1300m 제 4경주 4경주 3번마 3단 빅토리. 안쪽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터스 코너바켓은 솔직히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관심 많이 하고 있고요. 3번 놓고 4번 3 빅토리 2위 자리 지켜내면서 경주리 1200m 제 6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6경주입니다. 선행권에서는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우마 IBS 마리 위력 기술도 적용해봤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는 표현을 해줬었는데 12를 놓고 설마 글로벌 이어갑니다. 스트레이트 2위는 8번 나 글로벌 웨크 레이팅이 100이에요. 얼마나 레이팅이 높지 않은 마필들이 출전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의 강자급들이 출전한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마다 다 욕심을 내죠. 레이팅 100 이하의 마필들이 왜 저마다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레이팅 맞으면 다 나와서 어떻게든 착순이라도 벌고 얘들은 뭐 날로 먹겠습니까? 다 열심히 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경주의 편성이 약간 혼전도가 있는 경주 그러한 흐름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조기의 패턴을 바꾸면서 나아졌다고 했던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도 역시나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편성의 이점을 너무나도 잘 만난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김효정 기수도 만나보고 이동화 기수도 만나보고 뭐 이동진 기수 만나본 기술이 많아요. 과연 그 기술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 1등급 경기에 욕심을 내고 있느냐. 저마다 다 욕심이 날 거 아니에요. 1등급에 레이팅 낮고 편성도 해볼만 한데 1등급에서 1등하면 8천만 원 줘요. 이번 경주에. 2등만 해도 3천만 원. 돈 되죠? 마방에서는 욕심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죠. 자, 한대건 1등급 경주에 강한 예상가입니다. 여러분들 후회 없는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이 한 경주만큼은 여러분들과 같은 배를 타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10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서울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고요. 11마리 마필들. 선행 아니면 안 되는 마필이 있죠. 6번마 블랙매직. 최훈준 기수가 타고 선행을 나갔던 마필인데 자, 지난번에도 좀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블랙매직이 좀 느려진 듯한 느낌이 있다, 발주가. 이게 버릇이 돼버리면 말이 안 뛰는 경우가 있어요. 발주 자꾸 안 나오려고 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박태정 기수를 만나니까 태종이 형은 말 이렇게 빠른 마필이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선행도 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조기 때 그런 느낌은 못 받은 거죠. 근데 얘가 다른 마필이 빠르지가 않다면은 어떻게든 밀어서 쥐어짜고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안쪽에 있는 일부가 속보태자가 빨라요. 그러니까 속보태자가 후회 없는 일절을 치르려면은 앞에 가서 버티는 거지. 얘가 뭐 하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선행을 가려고 강공에 나설 것이고 블랙매직은 또다시 그걸 보고 있다가 뭐 따라가든가 아니면 정말 태종이 형의 빠따임으로 블랙매직이 선행을 가든가 강타를 해서 그런 다음은 더 뛰어줄 것 같아.
근데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죠. 근데 지난번에 임기영 기수가 발주가 늦어지니까 무리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필이 이제는 좀 따라가는 전개도 물론 이제 천메타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나아진 게 아닌가 이런 반신반의로 좀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버리진 못하겠고요. 속보태자는 후회 없는 승부를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항상 후회 없는 승부를 해도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이라서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승부는 당연히 하겠죠. 3번 몽라시에도 채찍 반응이 괜찮은 마필이고요. 실무와 지공불패도 매번 인기마로 팔릴 때마다 제가 빼드리고 정말 4위 지난번에 인기 2위 팔릴 때도 이거 안 된다라고 저 뒤로 다 던져버렸던 마필이에요. 기회는 정말 기회입니다. 이경주 편성에서도 실무 지공불패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공불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편성의 덕인 거죠, 지공불패가. 이번 경기는 버리지 않겠고요. 그러면 현무는 만약 3.5kg의 감량의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전개가 워낙에 좋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비군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W 표시해 놓으십시오. 상비군은 말은 조개때 모습은 썩 아니라고 해요. 근데 저는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는요. 1번과 속보태자, 6번 블랙매직 선두권의 아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선의권의 아필들 3번 목라시나 7번 지공부패 두 마필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할 생각이고요. 9번 현무나 10번 상비권 이 두 마리 아필 배당권을 한번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1번, 6번이 선행형이긴 하지만 믿음감을 좀 덜 주는 선행형입니다. 그래서 4번이나 7번 중에서 충막감 선정하고 9번, 11번 배당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1경주 한대건 마지막까지 적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전화해볼 때 있으면 전화해보고 컨디션 볼 거 있으면 컨디션 확실하게 체크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한다운과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예상을 마쳤습니다. 한다운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가 승부처예요. 초장 1경주 끝나고 바로 2경주 승부하는데 현장에서 승부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경주니까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5, 7, 8열 7경주 돈 모아서 8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8경주 엎어치기 하고 10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7, 8, 10 이어지는 승부처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2경주와 4경주 승부예요. 부산도 한대건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산 잘하는지. 부산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더욱더 씩씩한 모습으로 재밌는 모습으로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좋은 내용 가지고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